반갑습니다. 참포도나무병원 척추내시경센터장을 맡고 있는 홍영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척추질환 증상 총정리, 이런 분들은 척추질환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그 척추내시경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질문들 주시면 질문에 이제 대답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허리 디스크 증상, 그리고 협착증 증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허리 디스크 증상, 그리고 협착증 증상뿐만 아니라 척추 질환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을 총망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척추 질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척추 질환 증상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전체적인 척추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척추신경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들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아시다시피 신경은 머리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람 이 두개골 안에는 뇌가 있고, 그 뇌는 이제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이 물이 꽉 찬 공간 안에 뇌가 이렇게 붕 떠 있는 구조입니다. 그 뇌의 이 기저부, 제일 바닥 부분에서 이제 척추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척추 신경이 뇌의 바닥에서 이렇게 목을 지나서, 그리고 흉추를 지나서, 요추를 지나서 이제 꼬리뼈 끝까지 내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척추는 우리가 증상을 나누는 건 여러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통 나눕니다. 척수병증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신경근병증이라고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화면에서 두 개의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좌측 그림은 이제 뒤쪽에서 척추를 바라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 그림은 척추신경을 옆에서 바라본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뇌가 있고, 대뇌고 소뇌죠. 그리고 뇌의 바닥 부분에서 이렇게 척추신경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 척추신경은 약간 나무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무 같은 구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큰 줄기가 있고, 그리고 마디마다 양측으로 가지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척수라고 하는 척추신경 줄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양측으로 빠져나가는 하얀 선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선들이 척추신경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 마디마디에서 양측으로 한 쌍씩 척추신경 가지가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평 단면으로 보시게 되면, 수평 단면인데 이게 경추에서의 수평 단면입니다. 중앙에 있는 게 척수신경이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해가 쉽도록 이제 신경줄기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중앙에 굵게 보이는 것이 신경줄기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양측으로 이렇게 신경가지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줄기, 신경가지, 이런 식으로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줄기와 신경가지가 있다. 줄기에서 마디마다 양측으로 신경가지가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경줄기가 눌렸을 때의 증상과 신경가지가 눌렸을 때의 증상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보통은 신경줄기가 눌렸을 때 훨씬 이제 응급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방금 보셨던 그 그림인데, 이 중앙에 있는 척수, 그러니까 신경줄기가 눌리는 상태를 척수병증, 쉽게 풀면 신경줄기병증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양측으로 빠져나가는 가지가 눌리는 상태,
이거를 신경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자는 우리 한문에서 뿌리 근자를 쓰는데 가지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근이 양측으로 빠져나가는데 이 신경근이 눌리는 거를 신경근 병증이라고 하고 쉽게 풀면 신경가지병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척수신경, 신경줄기가 쭉 내려오고 양측으로 신경가지들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경추는 7개의 뼈로 되어 있는데 경추신경은 1번부터 8번까지가 있고 흉추는 12개의 뼈로 되어 있는데 1번부터 12번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는 5개, 그리고 요추는 5개, 그리고 천추는 큰 뼈 하나인데 천추 같은 경우는 6개에서 7개의 뼈 정도가 합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추는 5개의 뼈로 돼 있어서 5개의 신경 가지가 빠져나가고 천추는 그 개수만큼 6개, 7개 정도 되는 개수만큼 양측으로 신경 가지가 빠져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줄기병증, 신경가지병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신경줄기병증과 신경가지병증이 어떻게 다른지 조금 알아보시도록 할게요. 신경줄기병증은 이 척수신경이 눌리는 상태이고 신경가지병증이랑 비교하게 되면 조금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경줄기병증인 경우에는 보통 움직임이랑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경추에서 많이 생기고 흉추에서도 생기기도 하는데 경추 디스크인 경우에 디스크가 큰 사이즈로 밀고 나와서 신경줄기를 누르게 되면 이 젓가락질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글씨를 잘 쓰는데 글씨 쓰는 게 잘 안 되고 그리고 걷는데 자꾸 휘청거린다. 중심을 잘 못 잡겠고 휘청거리게 된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질문 들어오고 있는데 요거 중간에 한번 끊고 질문 대답 드리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척수병증 같은 경우는 지금 내용을 들으셔도 증상이 좀 심각한데? 라고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움직임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주먹 쥐는 것 자체가 이 손가락, 우리가 손을 이렇게 주먹을 꽉 쥘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끝까지 쥐어지지가 않고 손을 한 이 정도까지밖에 못 쥐시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게 신경줄기병증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젓가락질을 우리 극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권은 다 대부분 젓가락을 사용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극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젓가락질을 제일 잘 사용합니다. 중국하고 일본은 젓가락을 쇠로 된 젓가락을 사용 안 하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젓가락이 다 일본 가서 보셔도 그렇고 중국 가서 보셔도 그렇고 쇠 젓가락보다는 나무 젓가락이 많고 나무 젓가락은 보통 좀 더 두껍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쇠 젓가락을 사용을 하고 쇠 가지고 쌀 한 알까지도 이렇게 탁 짚죠. 그래서 한국인들의 젓가락질은 굉장히 세밀한 작업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동작인데 이 젓가락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글씨 쓰기는 아시아의 특징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씨 쓰는 이 동작이라는 거는 굉장히 세밀한 작업입니다. 근데 이 세밀한 작업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아래쪽 그림은 이건 우리가 이제 탄뎀 게이트라는 테스트인데 중앙에 이렇게 선을 그어 놓고요. 두 개의 발을 붙여가면서 이 선을 따라서 걷는 거죠. 근데 이 척수병증, 신경줄기병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힘도 떨어지지만 중심을 못 잡아서 이렇게 휘청거리면서 이 선을 따라서 바로 걸을 수가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줄기병증보다는 사실 임상에서 더 많이 만나는 환자분들은 신경가지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에서의 증상들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신경가지병증이 더 많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전형적인 증상이 이제 사지의 저림 그리고 통증이죠. 그러니까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은 팔이 저려요, 아파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시고 그리고 환자분들이 등이 아프다고 하면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날개뼈가 뒤쪽에 만져지는데 그 날개뼈의 안쪽 가장자리를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척추 중심뼈와 그리고 날개뼈 그 사이 부분이 이렇게 통증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이제 담이 왔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목 디스크일 때 전형적으로 그 자리를 따라서 저림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신경줄기병증도 심한 경우에는 힘이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팔 같은 경우에는 경추 디스크인 경우에는 어깨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이 안 돼요. 요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지고 뭐 손 움직이는 거, 팔꿈치 움직이는 거 이런 건 다 괜찮은데 이 팔이 올라가지가 않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손에 힘이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건을 들고 뭐 쇼핑백 같은 걸 들고 가는데 자꾸 떨어뜨려요. 컵을 자꾸 떨어뜨리게 돼요.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게 이제 신경근병증이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 증상들은 이제 경추에서 오는 증상들이죠. 그리고 요추 쪽 증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추 쪽은 그러니까 허리 디스크죠. 허리 디스크, 허리 협착증 또는 뭐 전방전이증 이런 병들인데 다리가 아프고 저려요. 그리고 엉덩이도 아프고 저려요. 그리고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걸어가다 보면 다리가 당기고 저린데 앉아서 쉬면 감쪽같이 증상이 사라져요. 물론 사라지지 않고 좀 줄어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힘이 빠지는 경우에는 무릎이 펴지지가 않아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넘어진다. 그리고 발목에 힘이 빠지는 경우에는 발목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발목에 힘이 없고 이 들어 올리는 동작이 안 되면 발을 띄어서 발을 가지고 올 때 발이 바닥에 끌리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문턱이라든지 이런 데 걸리고 그런 식으로들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척추 협착증에서의 증상을 표현한 이제 그림인데 허리를 굽히면 편안하고 그 다음에 앉았을 때 증상이 없죠. 근데 걸어가게 되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 쪽으로 저리고 당기고 통증이 생기죠. 이 허리를 굽히면 편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앉았을 때 증상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실 비슷한 허리가 좀 구부정한 자세를 만들게 되면 증상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허벅지 앞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앞쪽에서 정강이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옆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리 뒤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아프다. 그리고 당긴다. 칼로 찌르는 것 같다. 뭐 저리다. 그리고 감각이 먹먹하다. 이런 증상들이 아주 전형적인 증상들이죠. 그래서 증상을 제가 말씀드린 증상들이 거의 대부분의 증상입니다. 척추 질환에서 생기는 증상들은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증상들인데 신경이 어디에서 눌리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에서 눌리게 되면 보통 팔 쪽으로 증상이 생기고 그리고 허리에서 눌리게 되면 보통 엉덩이하고 다리 쪽으로 증상이 생깁니다. 근데 신경줄기가 눌리느냐 아니면 신경가지가 눌리느냐에 따라서 증상의 종류가 다를 수 있다. 신경줄기가 눌리게 되면 이 글씨 쓰기, 젓가락질, 그리고 걷는, 보행에 장애가 생기는 증상이 이제 신경줄기병증이고 신경가지병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림하고 통증이 제일 전형적인데 쥐는 동작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깨를 들어 올리는 동작, 안 그러면 팔을 펴는 동작 이런 한 관절에서 힘이 빠지는 증상이 생겼을 때는 신경가지병증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선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응급으로 생각을 하고 빨리 병원에 가서 필요한 경우에 빨리 수술을 받는 게 좋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증상들 중에서도 마비, 그러니까 젓가락질이 안 돼요, 글씨가 안 써져요, 팔이 안 올라가요, 그리고 발목이 자꾸 바닥에 끌려요, 걸을 때 다리에 힘이 없어요. 이런 증상들, 마비 증상들은 응급 상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대소변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환자분이 물어보신 질문인데 본인이 대소변 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대소변 장애를 얘기를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대소변 장애가 아니라 대변을 보는데 대변 볼 때 우리 힘을 주죠. 힘을 주면 허리가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다가 도저히 이걸 끝까지 일을 끝낼 수가 없어서 중간에 끊고 나오셨대요.
중간에 끊고 나오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대소변 장애가 아닙니다. 이거는 힘을 줬을 때 허리가 아프신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대소변 장애라는 거는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소변이 새는 거, 그리고 대변이 새는 거, 또는 소변이 꽉 찼는데도 소변이 꽉 찬 줄을 모르는 거죠. 손으로 만져보면 아랫배가 빵빵하게 부어 올랐는데 소변이 꽉 차서 소변이 찬 느낌을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 같은 경우도 극심한 변비,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파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식의 문제들을 대소변 장애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빨리 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뒷부분에서는 실제 사례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질문 정리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송이 채널님께서 척추측만증이 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살아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뇌병변 장애인입니다. 보통 척추측만증이 수술적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적습니다. 비율이. 측만증은 사실 굉장히 많이 진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치료까지 가야 되는 환자분들은 뭐 전체 환자분들 중에서 뭐 한 1, 2% 정도이지, 나머지 뭐 97, 8% 정도 되는 환자분들은 특별한 치료 없이 그냥 사시거든요. 근데 이제 척추측만증이 이제 어릴 때 생기는 거는 특발성이라고 하고,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거를 퇴행성이라고 하는데, 특발성 측만, 그러니까 보통은 초등학생 때 이제 발견이 되거든요. 초등학생, 중학생 때쯤에. 근데 이게 진행을 심하게 하지 않고 변형되는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은 딱히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보편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하게 만드는데, 특발성 측만이 있으신 경우에 그분이 나중에 50대, 60대, 70대 이렇게 고령이 되시게 되면 그 특발성 측만에 퇴행성 측만이 보태질 수 있겠죠. 합쳐지면서 측만증이 더 심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관리는 중요합니다. 관리라는 게 뭐 특별하게 측만증이어서 이런 관리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전반적인 근력 운동, 몸의 근력 운동, 그리고 바르고 꼿꼿한 자세를 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뇌병변 장애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원칙 자체는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MJ님께서 척수병증이면 감각도 소실되나요? 척수병증도 감각이 소실될 수 있고요. 그리고 척수병증이 제가 신경줄기병증이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신경줄기병증도 감각이 소실될 수 있고, 그리고 신경가지병증도 감각은 소실될 수 있습니다. 디스크 환자분들이 전형적으로 얘기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만지면 남의 살 같아요. 남의 발 같아요. 그리고 만졌을 때 먹먹해요 라고 표현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이제 감각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척수병증이든 신경근병증이든 감각의 소실은 올 수 있습니다. 감각의 감소가 오는 거죠. 그리고 랄라라님께서 저는 뒷목이 묵직하고 머리 압력이 좀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날개뼈 통증, 어깨 통증, 손저림 증상이 다 있습니다. 목 진료부터 보는 게 맞나요? 손가락 힘이 빠지거나 하는 증상까지는 없습니다. 랄라라님께서 말씀하신 증상은 목 디스크에서 올 수 있는 전형적인 증상이 맞습니다. 그래서 목 진료를 보시고 확인은 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목 디스크에서 오는 증상이 아니라 구부정한 자세에서 오는 증상일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구부정한 자세에서 손저림은 생기진 않아요. 구부정하다고 해서 손저림이 생기진 않는데, 구부정한 자세에서 생기는 게 이제 머리 압력이 높아지는 느낌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머리 압력이 높아지는 느낌이라는 거는 이 뒷목이 긴장을 하게 되고 이 뒷목 근육은 뒤통수에 가서 다 붙어 있게 됩니다. 그럼 이쪽에 근육 경직이 오게 되면 뒤통수의 근육도 같이 경직이 오게 되고 이 느낌이 머리를 조이는 듯한, 그리고 머리에 압력이 올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뒷목과 그리고 뒤통수 근육 그리고 양측 어깨죽지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도 말씀하시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증상들 날개뼈 통증, 어깨 통증, 손저림 증상 중에서 가장 좀 찝찝한 증상은 손저림 증상이죠. 물론 근데 손저림 증상이 목 디스크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시는 직업을 가진 분들도 손저림 증상이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도 손저림 좀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증상은 목 디스크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고 한 번쯤 병원에 가서 확인을 받아보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손정희님께서 안녕하세요. 70대 어머니께서 허리 협착증이 있으셔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오팔몬 처방 드시고 있는데 지금은 약 복용하신 지 일주일인데 잘 걸으세요. 고지혈증, 고혈압 복용하시고 오팔몬 부작용은 없나요? 오팔몬 너무 좋은 약이죠. 리마프로스트라는 약인데 많은 회사들에서 나오고 있고 척추 의료계에서는 사용한 지가 수십 년이 되는 안전한 약입니다. 큰 부작용 없으니까 꾸준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순래님께서 저는 참포도나무 병원에 있습니다. 참포도나무 병원. 네, 양재동에 있죠. 네, 참포도나무 병원 양재동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던지네스님께서 41 남성입니다. 요추 2, 3, 3, 4, 4, 5 디스크가 있습니다. 다리가 무릎 위가 아프고 발바닥까지 저립니다. 3년 전 척추 충격으로 경한 신경인성 방광이 오셨군요. 예, 신경인성 방광이 있으셨고 그리고 세레브렉스 리리카 울트라세 먹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가끔 앉아 있을 때 무릎이 잘 안 펴집니다. 이런 경우 디스크가 악화된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악화됐을 수 있죠. 근데 악화된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예전하고 다르게 좀 불편한 증상이 있다라는 얘기신데 지금 2, 3, 3, 4, 4, 5번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눌릴 수 있는 신경은 앞서 요거 잠깐 볼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요추하고 천추신경인데 요추신경 요게 요렇게 빠져나가는 게 5번 신경, 4번 신경, 3번 신경이거든요. 지금 여기 3번 신경 빠져나가는 여기가 이제 3, 4마디, 4, 5마디, 그리고 이게 5, 6마디 또는 5 천추 1마디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2, 3, 3, 4, 4 오면은 2번 신경부터 5번 신경까지가 다 눌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증상을 가끔 무릎 위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무릎 위는 허벅지 앞쪽 면이죠. 이 허벅지 앞쪽 면은 요추 2번 신경, 3번 신경, 4번 신경들이 엉덩이에서 출발해서 바깥쪽으로 돌아서 무릎 위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경들의 자극이 있을 때 무릎 쪽에 통증이 있고 그리고 이 신경들이 무릎을 펴는 동작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화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뭐 무조건적으로 그 증상이 안 좋아지신 거를 듣고 제가 무조건 안 좋아졌다라고 결론을 내드릴 수는 없고 근데 최근 들어서 증상의 악화가 있으시면 다시 좀 확인은 받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던지네스님. 네, 질문 정리 다 된 것 같고, 네, 앞서서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증상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척수병증은 신경줄기병증이라고 제가 좀 더 쉬운 말을 쓴다. 그리고 신경근병증은 신경가지병증이라고 제가 환자분들한테 표현을 합니다. 신경줄기병증은 젓가락질이 안 되고 글씨 쓰는 게 안 되고 보행장애가 생깁니다. 그리고 대소변장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가지병증 같은 경우는 사지가 아프죠. 그러니까 목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팔이 아프고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아프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주먹 쥐는 힘이 떨어진다든지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다든지 무릎이 펴지지 않는다 또는 발목이 올라오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저한테 치료를 받으셨던 환자분 사례들을 조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64세 남자분이셨는데 과일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강원도에서 오셨는데 한 달 전쯤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다리에 힘이 빠지기 전에 등 허리로 이제 좀 심한 통증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 근처 병원에 가셔가지고 이제 정밀 검사가 없는 상태에서 주사 치료도 좀 받으시고 그래서 조금 나은가 계속 아픈가 이렇게 하다가 그게 이제 한 2달쯤 전쯤이었었죠. 근데 저한테 오시기 한 달 전쯤에 다리에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힘이 빠지기 시작했으면 빨리 병원에 가야 되는데 환자분은
괜찮겠지 하고 약간 간과를 하신 거죠. 그리고 점차 힘이 빠져서 저한테 오실 때는 이제 아드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휠체어 타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일어설 수가 없는 상태죠. 다리에 힘을 주고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걸을 수는 없는 거고, 화장실 갈 때도 집에서 화장실 갈 때도 혼자 화장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도와서 화장실에 가는 상태고, 그 화장실 가는 것도 지금 대소변 장애가 이미 와 있고 대변하고 소변이 다 새는 상태였었거든요. 오셨는데 이제 검사를 했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왼쪽은 척추를 옆에서 보고 있는 거고 우측은 수평 단면입니다. 보면 여기가 흉추 11번이고 흉추 12번인데 흉추 11번에서 디스크하고 협착증이 심하게 와서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좁아진 상태죠. 원래 이렇게 위쪽 부분과 좁아지지 않은 위쪽 부분, 아래쪽 부분을 보면 이렇게 널찍하게 신경이 들어있는 공간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심하게 신경이 눌린 상태고 이 분이 전형적인 신경줄기병증입니다. 그래서 수평 단면은 우측인데 이 노란 부분이 눌려 있는 흉추 11번, 12번 사이의 신경인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왜 응급이다,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마비가 네, 깡총토끼님 감사합니다. 예, 이발했습니다. 헤어스타일을 좀 바꿨습니다. 네, 요 얘기 다 하고 또 얘기하겠습니다. 네,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술을 하고 나서 언제든지 그 증상이 회복이 될 거고 돌아올 거라고 하면 그렇게 심각한 증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64세 남자 환자분처럼 못 걷게 되고 그리고 대소변의 장애가 왔죠. 이분한테 수술을 받으셔야 됩니다. 신경이 지금 심각하게 눌려 있는 상태이고 이건 수술을 안 하면 앞으로 증상이 더 심해질 것이고 돌아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수술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척추 전문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안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데도 수술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절대. 근데 수술을 하면 돌아올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눌려있는 신경을 안 눌리게 해놔야지 돌아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는 표현은 폭탄이 터지면 폭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죽죠.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탄이 터진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수술을 해서 되돌리려고 하는 거는 이 기절을 한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는데 기절한 사람들을 회복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죠. 그 신경도 마찬가지로 죽은 부분이 있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살아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술을 해서 넓힌다는 것은 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살리는 거거든요. 진짜 운 좋게도 이분은 이제 다음 화면 이제 양방향 내시경 가지고 척추신경을 이렇게 완전히 다 넓혀줬고요. 이분은 정말 운 좋게도 이제 회복하는데 지금 수술하신 지 이제 지금 10개월 정도 된 시점인데 약 6개월 정도 된 시점에서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시게 됐고 지금은 혼자 걸으실 수 있어요. 혼자 걸으실 수 있고 그리고 대소변은 완전히 가리지는 못하는데 근데 줄줄줄 새진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참고 가까이에 화장실이 있으면 빨리 화장실 가서 용변도 이제 가릴 수 있는 수준이 됐죠. 수술 전에는 용변도 못 가리고 그리고 혼자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고 대소변을 가릴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집 외출하고 하실 때는 기저귀는 차고 다니십니다. 근데 그래도 그 감각이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더 많이 회복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너무 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깝게도 모르세요. 모르시고 병원에 왔을 땐 이미 너무 늦게 오신 경우가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비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빨리 가봐야 된다. 요거 하나만 오늘 기억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례는 33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가정주부세요. 애 둘 키우시고 집안일 하시는데
뭐 요즘 시대가 그렇죠. 저도 이제 애 키울 때, 애들 뭐 밤에 뭐 분유도 먹이고, 그리고 안아서 재우고 많이 해서 목욕도 시키고, 저도 직접 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주부님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가사 일이라는 게 혼자서 다 하게 되면 굉장히 육체 노동이 심합니다. 뭐, 옛날에야 뭐, 집에서 밥만 하는 여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실제로 노동량 자체가 굉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주부님들도 이 뭐 육아를 하고 그다음 집안일을 하는데 노동량이 상당하다. 이분은 아프신 지는 2년 정도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 허리 시술을 한번 하셨습니다. 시술을 하고 그런 대로 괜찮게 지내셨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이제 계속 좀 많이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안 아프다 반복은 해왔지만 3개월 전부터 그 이전에 아팠던 거랑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극심한 이제 왼쪽 엉치하고 다리에 통증이 생겼고 좌측 발목에 힘이 빠져서 걸어갈 때 발목이 걸리는 거죠. 바닥에 이제 질질 끌리는 거죠. 끌리고 그리고 턱 같은 데 걸리고 계단 올라갈 때 걸리고 이런 상태로 오셨고 저한테 오시기 전에 다른 병원을 2군데 다녀오셨습니다. 2군데 다 나사를 박아야 된다고 이제 디스크가 터진 건 맞는 디스크가 터졌는데 너무 심하게 터져서 이거는 그냥 디스크 절제술로만은 디스크만 끄집어내는 수술만으로는 안 된다. 나사 고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MRI 보시면 여기가 이제 디스크인데 여기가 요렇게가 디스크인데 이렇게 제가 선으로 표시를 했죠. 좌측은 이렇게 단면으로 잘라서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이지 않지만 이 수평 단면을 보시면 이건 사실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우리가 척추 유압술 그러니까 나사 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환자분은 전통적인 수술 방법으로 하자라고 하면 동측에서 이 뒤쪽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척추 후 관절을 이만큼을 통째로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척추 후 관절이 다 제거가 되는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고정을 안 하면 뼈가 어긋나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사로 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은 저한테 이제 나사 고정을 안 하고 싶어서 오신 거고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 나사 고정을 안 하고도 하는 방법이 있다고도 들었는데 하고 저한테 오신 거죠. 그래서 환자분이 너무 젊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러면 나사 고정을 하지 말고 아주 전통적인 방법은 뒤쪽에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반대편에서 비스듬히 들어가게 되면 후관절을 보존을 하고 비스듬히 이렇게 이 경로 안에 이 디스크들이 다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디스크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방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장면이고 요 집게 같은 기구인데 이 집게의 사이즈가 3mm입니다. 화면에서 굉장히 크게 보이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작은 기구로 수술을 하게 되고 터진 디스크 조각을 제거를 하는 것이고 디스크를 다 제거를 하고 이렇게 널찍해진 신경을 확인하실 수 있고 수술 후 MRI 보시면 디스크 다 제거되고 그리고 터진 디스크 깨끗하게 다 제거됐죠. 수술 다음 날에 환자분 발목에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지만 보통 환자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닌데 힘이 들어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이제 회복의 시작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빨리 회복되시는 분들은 뭐 한두 달 만에도 다 돌아오시고 좀 천천히 돌아오시는 분들은 뭐 6개월, 1년에 걸쳐서 돌아오시는데 약간 마비가 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사실 수술 전에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요. 그래서 빨리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마비가 오고 나서 병원에 빨리 오시면 더 빨리 회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빨리 가시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 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랄라라님께서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니 진료를 받아봐야겠네요. 항시 손저림이 있는 건 아닌데 이따금씩 손목 꽉 잡고 피 안 통, 네, 무슨 느낌인지 알죠? 이렇게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옛날 어릴 때 하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손을 털어도 1분 이상 가는 듯 해요. 그리고 운동할 때 누워서 팔을 가슴 앞으로 미는 동작, 그러니까 벤치 동작이죠. 벤치프레스 동작을 할 때 한쪽 팔 힘이 쭉 빠져요. 그래서 다칠 뻔했던 점. 랄라라님은 가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신경이 눌리는 게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고요. 네,
병원 가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랄라라님. 누텔라님 반갑습니다. 예, 설명, 예, 감사하고. 오랜 척추 질환자인데, 감사합니다. 유압술만 안 하고 살면 저울연만 욕심인가 봅니다. 유압술을 우리가 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 하면 너무 좋습니다. 안 하고 환자의 경과가 좋을 수만 있다면 유압술을 안 하는 게 좋은데, 근데 꼭 유압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이런저런 다른 편법만 찾다가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도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방금 설명드린 환자분 같이 그렇게 유압술을 피해서 잘 제거하고 환자분 회복도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분 이미 저 말고도 다른 병원에서도 진료를 보셨지만 이거는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디스크 연골판 다 제거해서 받침목 고이고 그리고 뒤에서 나사 고정하고 이렇게 하셔야지 좋지. 이거를 감안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다가 나중에 더 안 좋아지시고 더 고생을 많이 할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유압술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저는 이제 이렇게 딱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텔라님께서도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거 이제 명심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이 전통적인 방법,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는 게 좋으실 수 있습니다. 주하님께서 겨드랑이 옆 살짝 등 쪽으로 힘줄 뛰는 느낌. 지금 통증병원에서 주사 맞아도 효과가 전혀 없네요. 어디로 가야? 그 힘줄 뛰는 느낌, 그러니까 통증이 아니라 이렇게 근육이 펄떡펄떡 뛰는 그 느낌을 얘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디스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 떨림, 이렇게 눈 타다다다다 이게 눈꺼풀 떨리는 느낌 있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저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뭐 마그네슘 결핍 같은 것도 의심을 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주화님께서는 지금 증상이 척추에서 오는 그런 디스크 증상이 아니실 수도 있거든요. 통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떨리는 것 같은 느낌, 뛰는 그런 느낌은 디스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 아시고 뭐 그런 피 검사가 필요하실 수 있죠. 만약 마그네슘 결핍이라든지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런 전해질 장애도 있으실 수 있고 그런 것도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두루미 31님께서 질문이 엄청 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4번 경미한 디스크이고 5, 6번이 디스크가 찢어져서 살짝 나와 있다는 MRI 소견 들었습니다. 허리띠 매는 부분 아래쪽을 따라서 허리 통증이 심하고 양측 엉덩이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부분 근육도 통증이 심하여 통증의학과 다니며 허리 주사 계속 맞았는데도 차도가 없습니다. 두루미님 이 얘기만으로 이제 그 상태를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예, 질문이 연결이 되네요. 네, 질문 마저 읽겠습니다. 병원을 옮겨서 두 번째 병원에서도 주사를 맞았는데 두 곳에서 약 12번의 허리 주사를 맞았지만 맞을 때마다 아무런 반응이 없고 맞기 전과 동일한 통증입니다. 어떻게 치료를 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체중을 빼야 한다고 하여 체중도 많이 쪘을 때 비해 17kg 정도 뺐는데 여전합니다. 앉아있을 때 통증이 가장 심하고 허리를 숙일 때 통증이 심하여 잠깐 세수를 하기에도 조금 벅찬 상황입니다. 신경외과 쪽 병원으로 옮겨봐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이제 허리 디스크에서 오는 통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허리하고 엉덩이가 연결되는 이 골반 쪽의 구조는 상당히 좀 복잡한 구조이고 인대가 굉장히 많고 근육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꼭 허리 쪽에서 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관절낭, 관절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벌사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서 염증이 생겨서 오는 통증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신경외과, 그러니까 척추 전문의한테 진료를 보는 것도 방법인데 이런 경우에 재활외과 선생님들이 도움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외과 진료 그리고 재활외과 진료 같이 되는 병원을 가서 진료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제가 너무나도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두루미 31님 세수를 세면대에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 하루 중에서 우리가 가장 허리를 구부정하게 오랫동안 하고 있을 때가 세면대에서 세수할 때입니다.
그리고 세면대에서 세수, 거기다가 더한 거는 세면대에서 머리 감는 분들. 근데 세면대는 좀 높으니까 머리가 잘 감기가 힘들죠. 그래서 세면대에서 머리 안 감고 보통 욕조에 기대서 머리 감는 분들 되게 많으십니다. 이 시간이 보통 짧으면 3분, 길면 7분, 10분씩 되거든요. 이 시간 동안 허리를 계속 굽힌 상태를 유지하는데 이게 척추 건강에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샤워기 앞에 서서 세수하시고 아침에도 샤워기 앞에 서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으셔야 합니다. 옷 다 벗으시고 지난 밤에 샤워 다 하셨기 때문에 몸에 물만 묻는 거니 물 묻었는데 이걸 꼭 비누칠 안 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앞서서도 이거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식으로 앞선 강의들에서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몸에 그냥 물만 묻은 거고 그냥 수건으로 그냥 닦기만 하시면 돼요. 그냥 옷 벗고 그냥 세수하고 머리만 감고 그냥 물 닦고 그냥 옷 입으시면 됩니다. 샤워를 하는 게 아니라 세수하고 머리만 감아도 샤워기 앞에 서서 빨개 벗고 하시라는 거죠. 그래야지 허리 관절 그리고 목 관절이 구부정한 자세가 아니라 꼿꼿한 자세에서 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깡충토끼님께서 네 맞습니다. 네, 이 헤어스타일을 정말 뭐 제가 한 10년 만에 헤어스타일을 확 바꿨습니다. 확 바꿨고 뭐 좋아 보인다고 얘기해 주셔서 깡충토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제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누텔라님 3, 4, 4, 5, 5, 6번 퇴행성 척추증, 디스크 내장증, 약한 측만증, 디스크 높이 낮아짐이라고 MRI 판독 받았는데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 발목 방사통 겪어서 1회 프레가발린하고 진통소염제를 지내고 있는데 언젠가는 뭐 불안합니다. 네, 불안하죠. 근데 뭐 누텔라님은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엄지가 이제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이 끝에 먹먹하고 이제 저리죠. 그리고 목 뒤쪽 여기 통증 항상 있는데 그래서 꼿꼿한 자세 하려고 저도 늘 노력하고 허리 통증도 있고 근데 너무 이제 뭐 불안해하고 억울해 하지는 마시고요. 병은 누구나 생깁니다. 근데 병이 생기는 걸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생기더라도 좀 덜 생기고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큰 치료 안 받고 나을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게 하려고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운동 얘기를 늘 많이 하고 있죠. 누텔라님 제가 가르쳐 드렸던 운동, 누텔라님도 제 방송 많이 보셨잖아요. 이거 브릿지 운동하고 레그 킥백 그 운동들 좀 많이 해주시고 바른 자세 잡기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MJ님 질문까지 대답하고 나머지 좀 하고 또 질문 대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J님께서 목 스트레칭을 앞으로 심하게 꺾은 후 팔다리 힘 빠짐이 생겨서 대학병원에서 MRI 찍었는데 정상이라고 하시고 신경과에서 근전도 검사했는데 정상이라고 하시는데 무슨 질환 의심해야 할까요? 힘 빠짐, 근육 소실, 근육 휨이 있습니다.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얘기신가요? 그게 잠깐 일시적으로 있었다가 사라진 거라고 하면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동작에서 이제 배 쪽에 힘을 많이 주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그 신경인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였을 수도 있고 증상만 가지고 일단 뭐 MRI 정상이라고 들었고 근전도도 이상이 없다라고 들었으니까 지금 찾아낸 건 없다는 얘기시거든요. 그 MJ님 얘기만 듣고도 저도 의심이 되는 게 지금 딱히 없어서 증상이 지속적으로 있으신 게 아니라고 하면 스트레칭을 할 때 좀 조심하는 정도가 이제 뭐 예방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슬라이드로 돌아가서요. 이제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분은 55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인데 뭐 설계 아시다시피 설계 같은 거 요즘에 다 컴퓨터 작업이죠.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인데 7년 전부터 어깨 통증이 약간 있으셨습니다. 어깨 자체가 아팠는데 어깨를 움직이거나 일할 때 그런 불편한 건 없으셨거든요. 근데 2달 전부터 양측으로 손저림이 있었고 4일 전부터 오른쪽 팔이 너무 심하게 이제 저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오시기 4일 전부터 극심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밤에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고 아까 얘기하셨죠. 우리 이렇게 피 한 통하게 이거 해서 이렇게 하면
손에 막 저린 그 느낌이죠. 그 저린 느낌이, 그 심한 저림이 하루 종일 있는 거죠. 어떤 자세를 취해도 이 팔이 너무 저리고, 아시죠? 다리에 피 안 통하다가 이렇게 발 탁 디디면 악 하면서 걷지도 못하고 꿈쩍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 아실 거예요. 그 증상이 오른팔에 지속적으로 있는 거죠. 팔을 잘라내고 싶은 정도라고 환자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이분은 목 디스크가 아니라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후관절 낭종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제 물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보통 허리에는 많이 생기고 수술적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병입니다. 암이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후관절 낭 안에 이 액체가 들어있는데 그게 밖으로 새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덩어리가 되면서 고여서 이 척추신경을 누르는 거죠. 근데 경추부에서는 후관절 낭종이 굉장히 드뭅니다. 이분 이제 경추부에서 후관절 낭종이 발생을 했고, 보시면 이렇게 요 하얀 거, 이게 이제 물주머니죠. 물혹이죠. 양방향 내시경을 수술했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물혹이 요렇게 요 부위가 다 물혹입니다. 요만큼이 다 물혹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신경인데 신경이 이제 심하게 지금 압박이 되어 있는 거고 조심해서 다 제거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요건 다 제거하고 나서 마지막 장면이죠. 수술 후 장면 보면 하얗게 보이던 물혹이 없어졌죠.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제거를 했는데 이분은 이 지금 눌려 있는 자리를 보면 척수 신경도, 그러니까 신경 줄기도 눌리고 이쪽에서 지나가는 신경 가지도 눌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팔이 너무너무 심하게 저렸는데 팔에 힘도 조금 없다라고 했는데 뭐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약간 신경 줄기 병증과 신경 가지 병증이 조금 걸쳐서 있던 분이셨습니다. 경과는 너무 좋으셨고 이런 증상들을 오늘 좀 이해가 잘 되셨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마비, 대소변 장애가 오면 반드시 병원에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그렇고 그거 하나만 오늘 시청자분들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마지막에 강조하는 거지만 코어 운동, 코어 운동 조금만 얘기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코어 운동 두 가지가 데드리프트와 스쿼트입니다. 근데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는 이 무게를 든다라고 했을 때 무게가 없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하중이 걸리는 방향이, 허리에 하중이 걸리는 방향이 관절의 수직 방향으로 하중이 걸리게 돼서 심하게 운동을 하셨을 때 척추관절에 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관절의 수직 방향으로 힘이 걸리지 않게 척추관절을 보호하면서, 보존하면서 할 수 있는 운동, 대표적인 운동이 브릿지 운동이고, 브릿지 운동 아무것도 안 올리고 운동하면 너무 자극이 없다. 바벨을 얹으면 됩니다. 바벨을 얹고, 이거는 바벨 브릿지 또는 웨이티드 브릿지라고 합니다. 웨이티드 브릿지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허리, 엉덩이, 대퇴 뒷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중에 하나인 레그 킥백이 있습니다.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동작. 서서도 할 수 있죠. 서서 뒷발차기 하는 거. 이렇게 뒤로 쭉쭉 다리 들어 올리는 거. 일상생활 하실 때 습관적으로 하시면 너무 좋고요. 레그 킥백도 강도가 약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밴드 같은 걸 이용해서 강도를 올리실 수 있고, 그리고 등 운동. 집에서 밴드 가지고 쉽게 랩풀다운이라는 등 운동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마지막으로 다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부목님께서 저는 58세고 58세 여성이고 사업원 협착증 약간 디스크 증상 약간 있다는 MRI 진단 받았습니다. 걷거나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증상 등은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의자에 오래 앉아 있거나 운전할 때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까지의 통증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상 큰 이상은 없다는데 특정 부위만 아픈데 어떤 치료를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제 운전을 길게 하셔서 그렇게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추천하기는 한 번에 운전해서 가는 시간을 1시간은 넘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1시간에 한 번은 꼭 내리셔가지고 스트레칭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절낭이라든지 엉덩이 쪽에 그 관절낭 쪽에서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진료도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시간이 이제,
다른 질문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몇 개만 더 대답을 하고 마칠까요? 좀 올려주시겠어요? 네, 두루미 31님께서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같이 진료되는 병원이 없어서 한쪽으로만 가야 된다면 어느 쪽으로 먼저 가보는 것이 좋을까요? 처음 다니던 병원 원장님도 차도가 없으니 통증이 허리 때문이 아닐 수도 있으니 대학병원 쪽 진료를 받아보는 것도 생각해보라고 권유해 주시더군요. 근데 척추 진료를 보셨으니까 두루미 31님, 재활의학과만 진료되는 병원에 가셔서 재활의학과 진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찾아보시면 두 개 다 진료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랄랄라님, 감사합니다. 목 디스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서네요. 요즘 들어 거의 자고 일어나면 항상 잠을 하나도 못 잔 것처럼 너무 피곤하고 어깨가 무거웠는데 진료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오십시오. 저희 병원 오셔도 되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잘하는 선생님들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치료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포도나무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척추 내시경 센터장 홍영호였습니다.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